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저는 말이죠,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사법개혁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강신업 TV를 옛날부터 보신 분께서는 제가 어떤 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 개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해서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다. 그리고 정치개혁이 또 같이 중요하다. 특히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불체포 특권을 개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입법부가, 지금 국회가 저렇게 강해졌고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불체포 특권 하나만 없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연성 쿠데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사건은 말이죠, 사실상 연성 쿠데타, 누구의? 민주당의 쿠데타는 말이죠, 총칼로 하는 경성 쿠데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소프트하게 법을 이용해서 하는 연성 쿠데타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당한 거거든요, 속수무책으로. 그런데 국회를 먼저 개혁을 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회 개혁에 나섰더라면, 불체포 특권은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예를 들어서 직접 물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말이죠,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의권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를 직접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야말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불체포 특권만 하나 떼어놨어도 얼마든지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또 하나가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결국 사법개혁 하지 못해서 헌재한테 당한 것이고, 또 지금 법원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공수처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검찰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한테 당하고 검찰한테 당하고 공수처한테 당하고 저 좌파 판사들한테 당하고 좌파 헌재한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나친 자신감이었나요? 아니면 실기한 건가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도 하나의 미스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가 말이죠, 치고 나가는 거, 던지는 거, 이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원래 정치는 말이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설명하고 뭐 니들이 알아서 뭐 거기다가 주석을 달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치고 나가는 거야. 던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뭘 던졌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즉시 휴학법을 갖다가 사형에 처하게 버리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즉시 휴학법을 사형에 처하겠다.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사형 집행하라고. 사형 집행하라고. 윤 대통령은 말이죠, 그 사형 집행할 때 검찰총장을 했다면서도 사형 집행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 그것도 사형 집행 딱 해버리세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통령 무서워합니다. 법무장관 무서워합니다. 물론 한동훈은 이 인간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통령 다음을 보여줬어야죠. 대통령이 저렇게 사형도 집행할 수 있구나. 대통령은 보통 정말 권력자가 아니구나. 이걸 보여줬어야죠. 이게 사형 집행이라는 것이 말이죠, 사형수한테만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는 쇼라도 했어야죠. 자, 그런데 바로 홍준표는 막 던지고 있습니다. 야, 헌재 폐지하겠답니다. 헌재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거라니까요. 헌재 폐지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따지는 것이고, 헌재 폐지하겠다 이거야. 공약이다 이거야. 공약 해놓고 나서 어차피 다 그걸 지킵니까? 어차피 다 지키지 못합니다. 헌재 폐지 공약을 내걸고 그 다음에 공수처 폐지하겠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민주당이 말이죠, 일부러 자기들 집권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민주당 하부 조직이에요. 당연히 폐지해야죠. 공수처 폐지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국가수사본부, 즉 FBI 같은 거 KBI 만들겠답니다. 우리는 코리아니까 KBI, 코리아니까 KBI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제목은 좀 다르게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과 같은 FBI를 만들겠다. 좋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 갖고 지금 장난치잖아요. 명태균, 이준석 장난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김어준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겠답니다. 당연하죠. 국정원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줘야죠. 근데 이게 사법개혁이 아니야. 이게 사법개혁이라고 누가 말해? 약간 이건 지금 허풍이고 약간 사기치는 거야. 진짜 사법개혁은 검찰의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한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덜법 연구회 같은 지금 사법부의 사조직 전면 폐지, 사법부의 사조직 전면 폐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학술 조직이다 뭐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술 조직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사실은 그것이 사조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사조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법부는 사조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법부 사조직 전면 폐지, 이것도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검찰이 지금 완전히 카르텔이 지금 검찰도 말이죠, 하나의 뭡니까, 그 라인을 만들잖아. 라인을 만들고 나서 그 라인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라인 탄 사람은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라인을 못하면 승진을 못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 승진제도에서 시험으로 말할 필요 없어. 검찰도 이제 지금까지는 고과로 하고 뭐 그랬지만 시험 친다 이거. 시험 친다. 시험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장 될 때 검사장 시험 쳐. 왜 시험 못 쳐? 시험 치지 말라는 법 있어? 옛날에 말이죠, 과거 시험도 한번 과거 붙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과를 갖다가 계속 치는 거야. 그래서 이율곡이 구도장원 아닙니까? 9번 시험 쳐가지고 9번 장원했다는 게 뭔지 압니까? 이율곡이 시험 치는 것마다 다 장원했다는 건 아니야. 장원 안 한 것도 있어. 하지만 9번이나 장원을 했다는 거야. 그럼 왜 9번이나 되느냐? 그게 뭐냐면 초시, 또 뭐 다음에 이제 복시, 전시, 그것만 치는 게 아니라 또 가끔 가다가 이 지금 학자들 중에서도 또 다시 시험을 쳐요. 그래서 9번 시험을 쳤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사 됐다고 그냥 영원히 검사,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줄로 전부 다 승진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실력으로 시험 쳐. 시험 치고 그래 고가 점수 집어넣고 그래갖고 반반으로 하든지 해가지고서 완전히 검찰 승진제도를 바꿔. 검찰 승진제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로스쿨이 말이야, 로스쿨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스쿨 나온 다음에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 하잖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 하잖아. 그때는 연수원 성적과 사법시험 성적으로 판검사를 처음부터 딱 나가버린다고. 그 성적으로 한다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변호사 하다가 판검사를 뽑으니까, 특히 판사는 변호사 하다 판사 되는 거야. 면접으로 뽑는 거야. 면접으로. 시험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이 시험이 공정한 시험인지도 이상하고 자기들 그 수덕 한단 말이야. 지금 판사 시험이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변호사 중에서 뽑는단 말이야. 근데 변호사 중에서 판사 되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야로가 있다는 지금 의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뽑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가가 관리해야 돼. 국가가 관리해야지. 이거를 그냥 뭐 면접으로 뽑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다 수닥수닥 할 거 아니야. AKB 출신 다 뽑아줄 거 아니야. 김현장 출신 다 뽑아줄 거 아니야. 아니 김현장 출신하고 다 실력 있어? 그러면 김현장에다가 내가 김현장 대표를 잘 알아. 그럼 우리 딸 좀 김현장 넣어줘. 야, 거기 좀 넣어주면 그 신분 세탁해가지고 우리는 법원으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김현장에서 얼굴 만져도 되니까 야, 거기서 2년만 근무하게 해줘. 그러면 김현장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야, 세탁을 해가지고 김현장 출신이니까 김현장이니까 실력 있겠지. 그러면 김현장이니까 실력 있겠지. 실력은 개뿔이나 있어? 그냥 로비로 들어간 건데. 그래가지고서는 판사로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판사 되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승진제도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야. 판사 승진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돼. 그전에는 그래도 고등부장 승진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판이야. 말 안 들어. 6시 되면 땡.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 하다가도 재판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집에 가야 되는데요. 재판하다가 3명 중에 1명이 집에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원래 3명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나 6시 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재판장이 너무 붕 뜬 거야. 아니 세상에 재판하다 집에 간다는 놈이 어디서 6시 됐다고. 판사가 그래가지고 다른 판사를 급히 불러갖고 대기를 시키는 그런 촌극이 벌어졌단 말이야. 지금 개판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개판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제어해야 됩니까? 승진제도. 승진을 갖다가 확실하게 저 집에 간다는 놈은 그래도 너는 그 다음에 판사 한 번 됐다 그래서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탈락제도. 그러니까 판사 임용제도, 탈락제도, 승진제도, 검사 임용제도, 탈락제도, 승진제도 만들어야만 여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지금 사법개혁 확실해야 됩니다. 홍준표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이거 갖고 부족하고 강실업이 얘기하는 사법개혁
지금도 전부 다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거 정말 잘 듣고 내가 얘기한 거 누가 빨리 나경원 강신업 얘기한 거 빨리 차용하다가 여기다 홍준표 아니 어때 나무 얘기한 것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갖다가 이거에 플러스 강신업 얘기한 거 가지고 빨리 사법개혁 발표하세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십시오. 강신업의 생각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만 이 검찰과 법원과 국회와 전부 다 개혁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